네, 안녕하세요. 현충일을 맞이해서 조금 일찍 찾아뵙는 건강 한의사 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지속되고 있죠. 자, 이럴 때 햇볕을 받는다면 비타민 D가 합성돼서 뼈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부러라도 바깥에 나가서 일광욕을 즐겨보는 것도 좋다고 하죠. 맞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심하면요, 20대에도 골다공증 수준으로 골밀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햇볕을 쬐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굳이 얼굴이나 전신 모두 햇볕을 쬐 필요는 없겠죠? 네, 맞아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된다면 기미랑 잡티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팔다리에만 좀 햇볕을 쬐더라도 충분히 비타민 D의 이틀치가 보충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얼굴은 보호하고 또 팔다리는 햇볕에 노출시켜서 이 비타민 D 합성을 통해서 온몸 정신 건강과 뼈 건강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러한 건강 정보들도 잘 확인하시고요. 또 이 밖에도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이나 한약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2-2000-499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함께할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해 주실 원장님들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원장님들과 함께 각종 질환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볼 테니까요.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2-2000-4999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첫 번째 시청자분의 증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62세 남성분이신데요. 불면증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20년째 불면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면증 약을 먹어도 2-3시간 정도만 잠을 잔다고 합니다. 또 하루 종일 멍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가족용으로는 중풍이 있어서 현재 중풍 예방약도 복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민정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불면증은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증상인데요. 일반적으로 한 3분의 1 이상이 이 불면 증상을 겪어본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어떤 경우에 불면증으로 내가 진단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첫째로 잠드시기 힘든 경우, 인면의 개시가 힘든 경우에 우리가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들기 힘들다. 그럴 경우에도 이제 불면증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둘째로 잠은 들었는데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중간에 계속 깨고 흔히 선잠 잔다고 얘기하는 경우에도 불면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다시 잠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러는 경우에도 불면증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불면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신적인 문제로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나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생각이 깊어져서 잠을 못 자는 경우에 이제 한의학적인 변증으로는 생각이 뭉쳐져서 이제 잠에 들지 못한다 해서 사결불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둘째로는 신체적인 문제. 이제 우리 몸에 신체적으로 어디가 안 좋은 부위가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잠이 못 주무시는 경우에 이제 또 그런 원인으로 그런 불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화기가 약한 경우에 누워 있을 때 배가 불편해서 똑바로 누워서 잠들기 힘들어서 이렇게 뒤척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경우라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체온 조절의 문제로 해서 이제 밤에는 우리 체온이 낮 시간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체온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수면을 충분하게 취하실 수 있는데, 그 체온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 혹은 반대로 체온이 너무 상승돼서 이게 열이 좀 있는 경우, 2가지 경우 다 체온 조절의 문제로 불면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불안 증후군 있잖아요. 원장님 그 신체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코골이 수면 무호흡도 있기는 하지만 네. 하지불안 증후군도 있으니까 네. 뭐 잘 때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그럼요. 네. 저리진 사람 분들은 잠이 안 오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점들도 잘 확인을 하시고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수면장애 종류뿐만이 아니라 원인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잘 때 체온이 좀 낮아진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윤홍일 원장님, 수면 중에 체온의 변화 어떤 범위여야지 좀 정상인 건가요? 네, 뭐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좀 차갑게 하고 네.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면 중에는 0.5도에서 1도씩가량 체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화면을 보시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선이 두 개가 나올 건데요. 거기 중에 하나가 처음에 파란 선 보세요. 하늘색 선을 보시면 저게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은 우리가 밤에 좀 어두워지면 사람이 자야만 하잖아요. 우리 그쵸. 몸에서는 그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인데 그 멜라토닌 수치가 밤에 점점 상승을 합니다. 그럴 때 보시면 꺾어져 내려간 선이 뭐냐면 우리의 체온이에요. 이렇게 멜라토닌이 몸에서 상승해서 잠을 잘 오게 할 때는 우리의 체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정도가 0.5도씨에서 1도씨 사이인데요. 이렇게 약간 우리의 체온을 낮춰 주시면 잠을 잘 오실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잘 알아두시면. 네, 수면 중에 체온의 변화 정상 범위를 잘 알아둔다면 여러분들의 수면의 질도 높여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호 씨, 요즘 날씨 무지 덥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또 더워졌죠. 네, 벌써부터 뭐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할 거다 이런 무서운 또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쵸. 보통 열대야가 지속이 된다면 잠들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밤에 자다가 또 깨는 경우도 많고 다시 맞아요. 잠들기가 쉽지 않죠. 네, 불면증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윤홍일 원장님, 이렇게 열대야가 극심해질 예정이잖아요, 올 여름. 그렇죠. 이럴 때 좀 잘 자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해 열대야가 심할 것 같아요. 벌써 네, 덥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열대야일 때 가장 힘드신 분들이 어느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술 많이 드시는 분? 같이 체온이 상승하시는 분들인가요? 네네. 네. 갱년기에 있으신 분들.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고 하신 분들도 화가 많으신 분들도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네. 갱년기에 있으신 분들은 여름에 더욱더 이 흉부로 올라오는 열 때문에 목덜미 뒤로 땀도 많이 나오시고 또 훅훅 나오는 땀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우실 텐데요. 갱년기 있으신 우리 어머님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 이런 갱년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힘들기도 하겠지만 또 여름에 더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방 안의 온도를 조금 낮추어 주시고 0.5도씨 정도 낮추어 주시는 게 좋고요. 머리는 시원하게 하시되 다리 아래쪽, 배 위에는 얇은 이불을 덮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술은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술을 드시면 처음에 열이 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몸에 나중에 빨리 잠을 깨게 할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술은 안 드셨으면 좋겠고 여름에 러시아 이제 또 월드컵 하는데 소맥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치킨도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술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샤워를 하시는데 약간 미지근한 온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로 하시면 체온이 너무 갑작스럽게 내려가면 또 체온이 다시 올라와야 되고 반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로 샤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드시는 거로는 우유도 좋고요. 또 체리 그리고 견과류 중에는 아몬드, 땅콩, 호두가 좋아요. 청나라의 서태후가 네. 불면증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서태후가 먹었던 게 호두죽이에요. 호두요. 네, 호두죽을 써서 많이 복용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호두죽도 여러분 그 불면증 있으신 분들 여름에 더위에 잠 안 오실 때 쑤어서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치도 좋잖아요. 그리고 산조인 차도 좋은데 산조인을 구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대추차도 좋아요. 그리고 밤에 체온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체온이 오히려 좀 더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대추차를 복용하셔서 체온을 조금 올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하시되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면 운동을 또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은 3시간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정말 체온이랑 수면 장애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체온 조절 잘 하시는 이 생활 관리법도 톡톡히 기억하셔서 올여름 열대야에서 좀 불면증으로부터 좀 탈출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윤흥일 원장님이 자꾸 먹는 얘기만 해가지고 치킨 얘기 나오고 호두죽 얘기 나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네. 것 같은데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성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 불면증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예, 우리 한의학에서는 일단은 불면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위기라는 걸 보고 있는데 이 위기는
지킬 위자를 써서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기운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기는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우리의 몸 밖을 돌면서 외사, 여러 가지 나쁜 기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의 역할을 해주고, 밤이 되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돌면서 경찰의 역할이죠. 혹시 나쁜 놈들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봐주고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운이 있는데요. 이 위기가 우리의 기혈을 타고 마치 배가 강을 건너가듯이 그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환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요인은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봅니다. 하나는 우선 강에 물이 마르면 배가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혈이 많이 마를 때, 혈분이 많이 소모됐을 때, 간혈이 많이 부족할 때 이때 불면이 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체증이 있는 겁니다. 기체라고 하는데요. 기운이 막혀서 혈맥이 막혀서 위기가 잘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때도 또한 불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몸의 혈분을 잘 보존하면서 기혈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가 불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심비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민정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많아서 우리의 비를 조금 상하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잠자려고 누우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서 말똥말똥 점점 각성이 될 때, 이런 경우는 신비의 양기가 허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신비의 양을 보해주는 처방을 하여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한방 치료 방향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한방 치료법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일단은 불면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잠을 들어야 하니까 수면 유도제를 좀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드시죠. 네, 하지만 또 이런 약물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좀 걱정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민정 원장님, 이렇게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를 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수면이 이제 문제가 생기시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수면제라든지 뭐 수면 유도제 같은 거를 많이들 복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만성적으로 이 수면 장애가 넘어가는 걸 보면 그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일반인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증상을 겪고, 그리고 이게 3년 이상 지났을 때 이제 괜찮아졌다가 그 사람이 다시 재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만성화를 따져봤을 때 약 27% 정도에서 다시 또 재발하는 그런 만성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아까 시청자분도 그 얘기하셨다시피 한 20년 정도 불면증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약물 같은 경우에 장기간으로 복용하게 되면 이제 신체적,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인지 둔화 같은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초기에는 약물 치료를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뭐 생활 관리라든지, 아까 뭐 윤홍일 원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뭐 몸을 좀 시원하게 온도를 약간 낮추는 거를 좀 도와준다든지, 뭐 음식으로 그런 걸 좀 도와준다든지 그런 도움을 좀 받거나 아니면 비약물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기에는 이렇게 비약물적인 치료를 우선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듯이 뭐 갱년기 있으신 분들이 잠을 자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한약에서 볼 때는 어떠한 체질이나 어떠한 분들이 이런 불면증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시나요? 네, 이제 불면증을 체질적으로 어떤 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조금 소극적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도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기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이거를 속으로 속상해하면서 이걸 안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향의 사람들이 조금 더 이런 수면 장애에 좀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 이제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도 이 수면 장애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제 우울증 경향이 있는 분들은 불면증을 더욱더 좀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이제 흔히 우리가 사상 체질적으로 얘기를 할 때 뭐 4가지 체질을 나눠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소음인이 여기에 좀 더 취약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면은 뭐 흔히 본인이 어떤 체질인지 바로 알긴 힘드니까 집에서 뭐 카페인 같은 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자는 거의 안 걸려요.
여자가 많지. 남자는 왜 단순해서. 어떤 이유인가요? 여성은 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생각이 사려가 깊고 네, 남자들은 아무래도. 단순해서. 저는 안 그런데 정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게 가지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요. 아, 애기 보시느냐고. 애들 키우고 나면 머리 대면 바로 잠이 들죠. 별로 불면 예민하지 있는 않으신 걸로. 분들은 네, 결혼을 빨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육아를 추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몸이 좀 나쁘면 잠도 잘 자지 않을까 이런 좀 우스갯소리도 해보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불면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우울증과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요. 이 우울증을 동반한 수면 장애도 적절한 치료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윤석 원장님 어떤 방향으로 치료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울증이 오는 원인을 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데요. 우선 한의학에서 가장 큰 우울증의 원인은 기체로 봐요. 기울. 우리의 간에 기운이 많이 뭉치면 요즘 말로는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간이 혈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데에서 심도 매우 중요하지만 간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간울을 풀어주는, 소도해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의외로 한의학에서는 대변 문제도 우리 우울증의 영향을, 정신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변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열이 아래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이 위로 치고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성적으로 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의학에서는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그렇게 아주 동떨어지게 보고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익기강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의 익기, 우리의 기운을 보익하여서 강지, 우리의 정신적인 것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치료를 또 곁들여서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치료 방법과 함께 평상시에 생활 습관도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약물 치료를 받기 전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우선은 우리 이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많은 분들이 잠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잠을 오늘 꼭 자야 된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실수록 더 각성 상태가 되고 잠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대전제는 잠에 대한 욕심, 잠에 대한 강박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 시간에 일정한 것을 유지해 주셔서 아까 보신 그런 호르몬이나 이런 거는 우리 그 신체 시계에 따라서 분비되는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정밀한 그 호르몬 체계가 제 시간에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으로 낮에 햇볕을 보면서 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이제 세로토닌 분비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 호르몬 계통이 지금은 낮이구나, 지금 활동하는 시간이고 이따 밤에 자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코틴, 카페인, 그리고 알코올 같이 우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을 끊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자극적인 행동을 삼가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격렬한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서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은요. 우리 낮에는 하늘이 파랗고 저녁에는 하늘이 노래지죠. 그래서 우리는 파란 빛을 받으면 각성 상태가 되고 노란 빛에 많이 노출되면 이제 저녁이구나, 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점점 이제 수면 쪽으로 몸이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수면에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녁이 되면 형광등보다는 전구색 조명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요. 밤과 잠과 침대라는 것을 하나의 연결관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잠은 침대에서만 밤에 주무시는 것이 좋고 침대에서는 절대 잠을 제외한 다른 행동을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이상 누워있는데도 잠이 오지 않으면 차라리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조용한 활동을 하시면서 잠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물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음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깊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게 좋은데요. 일정한 순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샤워를 하고 로션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잠에 든다. 이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 행동을 할 때 우리 몸은 이제 잠드는 시간이구나, 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 몸이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나의 일정한 순서를 만들어 주신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아무래도 좀 불면증 환자분들 가운데서는 술을 한 잔 하면 잠이 오히려 잘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잘 자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술을 드시게 되면 네. 당장은 쓰러질 때 잠 맞아요. 잘 수 있어요. 네. 바로 자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술이 깨면서 오히려 각성 상태가 돼요, 몸은. 네. 그래서 더 일찍 잠 깨게 되고 또 술 자체는 아주 강력한 이뇨제이기 때문에 소변 문제 때문에 밤에 또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체온 문제, 혈액순환이 너무 과도하게 왕성해지면서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또 잠을 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술을 먹고 자는 거는 깊은 숙면이 아니라 품질이 낮은 잠을 자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착각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수면 환경 조성과 함께 또 술과 담배, 카페인 등 피해야 할 요소들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불면증이 반복이 되면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쵸. 조금 더 평상시에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홍일 원장님, 혹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혈자리 지압법 같은 거는 없을까요? 네, 잠을 잘 오게 하는 혈자리는 심장 경락에 있는데요. 그 신문혈이라 그래서 우리 손바닥을 보이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로주름이 있으실 거예요. 가로주름 중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보시면 횡문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를 가볍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지그시 자극을 해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잘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루 동안 모든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 후두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긴장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풍부혈입니다. 풍부혈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머리 뒤에 정 가운데 정수리 선에서 온폭, 이 머리 발제 끝에 보시면 요 들어간 부분이 있으세요. 거기를 지그시 눌러주면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언덕을 넘어가세요. 근육의 언덕이 하나 있으세요.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에도 풍지혈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는 여기도 눌러주시면 두통에도 좋지만 후두부 근육이 풀어지셔서 이완이 잘 되십니다. 그리고 견봉하고 머리를 숙였을 때 가장 많이 올라오는 그 경추 7번 자리가 있어요. 여기하고 사이에 정 가운데가 견정혈인데요. 이 견정혈도 지그시 눌러주시면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몸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잠이 잘 오실 거예요. 또 궁금하신 혈자리가 있으시면 다음에 알려드릴 텐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제가 다 했다는 걸 모르셨어요. 네, 이렇게 뭐 잠이 잘 들 수 있게 혈자리 지압법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밖에도 불면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오늘 저희 지금 건강한 의사에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2-2000-4959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예, 어떠한 증상 때문에 고민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요. 예, 예. 내가 저녁에 불면증이 있어갖고 잠도 잘 안 오고요. 네네. 다리도, 무릎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요. 예, 예. 머리도 그렇고, 내가 신부증도 있고, 당도 있거든요. 신부전증도 있으시고 당 증세도 있으시고요. 예. 네네. 그리고 머리도, 머리도 아프고요. 머리도 아프시고요. 두통이 있으신 거예요? 네. 예, 현재 어떠한 약들 복용 중이세요? 당하고 혈압약, 예, 예. 네. 신부증증약, 예, 예. 다리 무릎 그런 게 약이 한 14개, 15개 정도 먹어요. 네, 또 이 밖에 다른 증상 있으세요? 네. 어떠한 증상 있으세요? 팔도 저리고. 예, 예. 팔도 저리시고요. 네. 네, 어머니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7이요. 67세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김민정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불편한 곳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가장 불편한 거를 처음 얘기해 주신 게 불면증을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5년 됐어요. 병원에 가서요. 네. 진짜 잠 안 와가지고 수면제를 계속 복원했거든요. 네네. 근데 병원에서 지금 그거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네. 끊으라고 그래서 끊었거든요. 네. 끊어가지고 저기는 괜찮더라고요. 잠 잘 오더라고요. 네. 요즘 가서는 두통 막 머리가 심하고 그리고 그 약이 끊으니까 요즘은 막 잠이 잘 안 와요. 끊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2년 6개월이요. 오, 오래 되셨네요, 끊으신 지는. 네, 그러니까 그 수면 장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앓으시고 나면은 3년 이내에 재발할 확률이 한 27% 정도에서는 다시 네. 재발을 하기가 쉬운 증상이긴 해요, 어머니. 네, 근데 이제 수면제 같은 경우에 장기간으로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수면제 외에 다른 치료를 통해서 그 증상을 좀 해소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어머님은 제가 아까 머리도 아프시고 뭐 어깨 이런 데도 아프시고 그러시다는 걸로 봐서 이 불면 양상이 이런 어깨하고 머리하고 이런 데 근육 경직이나 네. 그런 과긴장으로 인해서 이 불면 양상이 또 더 심해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해소를 위해서 일단은 목이라든지 어깨 근육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네, 그쪽으로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네. 그러고요. 네. 아니 막 여기 동네 사람한테 여기 아랫집한테 나이 먹은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더해요. 아, 그럼요, 어머니. 이게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머님 네. 같은 경우에 보통 착한 여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를 바로 이렇게 욱해서 풀지 못하고 혼자서 네. 이거를 끙끙 앓게 되면 이게 안에서 이게 사려결이라고 해서 이 생각이 뭉쳐서 이것 네. 때문에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어머니. 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네. 해소가 안 되는 그런 거라 하면 다른 해소법. 예를 들면 네. 뭐 노래방 가서 노래를 좀 부르신다던가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수다를 좀 떠신다던가 그런 네.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시는 게 좋긴 하세요, 어머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네. 원장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고요. 혼자 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데요. 저희는 이어서 불면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전화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시청자님과 상담을 통해 봤는데 아무래도 또 화병과 불면증이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쵸. 싶기도 해요. 원장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아까 그분 이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목에 어깨 근육에 긴장이 심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통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나 치료나 침 치료를 통해서 어깨 근육을 좀 풀어주고 그리고 두통 치료를 먼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성격상 너무 조용조용하셔서 가서 싸우지는 못하실 것 같고 아랫집 가셔서 화해를 신청을 하셔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그래서 앞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또 원장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을 꼭 찾으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예,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이 있으세요? 식욕을 다 잃었어요. 식욕을 많이 잃으셨어요? 예, 거의 잃었는데, 예, 예. 그 4년 정도에 머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네. 네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그 뒤에 또 1년 지난 뒤에 그 화병이 생겨가지고, 네네. 가정의 문제 때문에 화병이 생겨서, 그 뒤에 점차 이제 식욕이 없어져가지고, 예, 예.
그러더니 지금은 거의 다 이랬어요. 냄새는 잘 맡는데 네네. 뭐 삼겹살을 먹어도 맛을 못 느낄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의원도 많이 다녀보고 내과도 진찰을 해보고 해도 원인을 못 찾아서 네네. 좀 답답해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네, 이런 식욕 저하 현상은 언제부터 나타나셨어요? 대략 2년 정도 됐는데 네네. 조금씩 더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식욕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나서 따로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예, 아픈 건 없고요. 신경 안정제를 한 3개월, 4개월 먹어봤어요. 끊은 지는 한 달 정도 됐고. 네. 네네. 그래 뭐 머리에 머리 검사 초음파 검사 뭐 그런 것도 해봤는데 이상 없다고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58세. 네, 정윤성 원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체형이 좀 어떠신가요? 좀 살이 있으신 편인가요? 좀 마르신 편인가요? 왜소하고 덩치도 작아요. 아, 좀 작으시고요. 네. 네. 그 피부색은 좀 어떠세요? 뭐 보통이죠. 그냥 보통 색깔이시고요. 특별히 많이 노랗거나 검지는 않으시고요. 네, 하얗거나. 그렇죠. 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좀 가정 문제로 화병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예,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거나 하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편인가요? 지금은 안정이 됐어요. 지금은 마음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셨어요? 예. 네네. 다행이고요. 일단 네. 아까 냄새는 잘 맡으시는데 맛을 못 느끼신다.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셨다고 했는데요. 네. 원래 한의학에서는요. 네. 그 스트레스를 한의학에서는 간에 기운이 뭉쳤다라고 보통 보고요. 네. 그러다 보면 간화가 생겨요. 간에 열이 생기고 예, 그 예. 간의 열이 우리의 소화기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소화기를 많이 좀 훼손을 시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소화기가 훼손이 되면 소화 과정이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의 비위에 담음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비위에 담음이 많이 생기면 가장 특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가 고파도 배고픈 걸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식욕이 그렇죠. 떨어지고 왜냐면 네. 소관이 항상 그득하게 뭔가 있는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좀 그동안 간화로 인해서 많이 손상됐던 소화기를 조금 보위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이제 치료도 같이 좀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그래서 비위의 담음을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침 치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예. 예, 침 치료 그리고 한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대변은 좀 어떠신 편이죠? 대변은 아침마다 잘 봐요. 대변은 잘 보시고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소화기를 잘 좀 돋아주셔서 소화를 잘 시켜서 더 이상 담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간화가 조금 안정되어서 내 비위에 손상을 시키지 않도록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음식들을 조금 담백하게 드시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고 혹시 약주하시면 약주를 조금 끊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렇죠. 네. 네, 아버님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봤는데요. 아버님이 한의원을 방문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처방을 또 받을 수 있을지 윤홍일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 어머니 말씀을 안녕하세요. 드리면요. 네. 한의원도 3군데를 방문해서 진찰을 받아보고 약도 먹어봤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사열이라고 피도 빼는 거 배 이제 2군데를 빼고 하거든요. 그 전부터. 네네. 그런 거 도움도 될까 하고 해보는데 이것저것 해보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막막해서. 아버님, 네. 배 사열하시는 건 아버님 체형이 지금 마르시고요. 기운이 네. 없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입맛이 없으신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네네. 이건 오래된 병이에요. 그렇죠. 네, 오래된 거는 몸을 북돋아줘야 되거든요. 예. 3개월 이전 것이면 3개월, 2년 전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그때면 우울증을 풀어주는 것도 맞는데 네. 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은 지금 비위에 담음이 많으신데 그 담음을 네. 풀어주는 방법은 네. 보중익기탕이 가장 좋아요. 어떤 한의원 거요? 가셔서 원장님한테 상담을 하시고 네. 보중익기탕에 곽향 100편도 추가하셔서
이런 그 처방이 하시면 환기백출 인삼진피 당기감초거든요. 거기에 기를 보해주는 처방이 많아요. 거기에 꼭 넣으셔야 될 게 곽향백편두예요. 그 곽향백편두가 꼭 들어가면 네. 선생님 그 입맛 없은 거 없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향유를 한 돈 더 하는 게 더 좋기도 하고요. 모든 한의사 선생님이 알고 계시니까 여름에는 향유를 넣는 거 있고요. 곽향백편두를 꼭 넣어주시고 보존기탕 꼭 써보시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실패하셨지만 한번 근처 한의원 가셔서 이렇게 네. 처방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진맥을 꼭 받으시고 그분 자문 구하셔서 이 약 한번 꼭 드셔보세요. 2년 동안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방송에서는 처방을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아버님한테 네. 알려드리는 거니까 진맥 받고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연은 꼭 하지 마세요. 향유는 정확히 알아들었는데요. 두 가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울려가지고. 보존기탕에 향유, 곽향, 백편두. 향유, 곽. 네. 곽향, 백편두예요. 백편두는 볶아서 쓰시면 돼요. 백편두. 네네네. 네, 또 한 우리 가지. 네, 아버님 윤홍희 원장님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잘 참고하셔서 가까운 한의원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또 치료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예, 중요한 건 간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건강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한 의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한의학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02-2000-4959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예,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 있으세요? 저는요, 예. 작년인가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잠을 푹 못 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가서 예. 그리고 식은땀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내가 오줌을 쌌는가 할 정도로 네네. 그렇게 많이 막 줄줄줄 흘리고 그래갖고 가서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먹었는데 네네. 잠은 이제 잘 잤어요. 그런 대로. 그런데 땀이 별로 멈추지 않는 것 같아갖고 네네. 너무 또 힘들어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몇 개월 약 먹고 지나서 또 가가지고 네네. 제가 간 게 아니라 전화상으로 그랬나 봐요. 제가 가게 돼갖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제가 땀을 지금도 이렇게 많이 흘린다고 앞전같이 네네. 똑같이 약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약을 가지고 와서 먹는 도중에 네네. 졸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졸음이 올까 했는데 이제 한약은 늦게 뭐 효과가 난다더니 그러는지 약 먹고 한 3, 4개월 막 4, 5개월 네. 때 너무 졸음이 와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전보다 잠이 많아지신 거죠? 어머니, 지금도 땀이 나는 증상이 심하세요? 땀은 심하진 않고 좀 나긴 한데요. 네네. 그래서 내가 한의원에다 전화를 했더니 예. 그 대추씨 약대추인가 뭐 잠이 잘 오는 그 볶아서 뭐 넣는 게 있다 그래요. 네. 네네. 그게 많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막 머리도 띵하고 눈도 막 눈알도 뭐 잘 안 보인 것 같고 침침한 것 같고 쏟아지는 것 같고 계속 졸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어떻게 해야 좋은지 싶어요. 네네. 어머니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73이에요. 73. 네, 윤흥일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잠이 안 오신 것에 처방을 받으셔서 약을 드셨는데 지금은 잠이 너무 쏟아지시는 거네요? 네, 처음에 잠이 안 와서 네.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이제 잠이 그런 대로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약을 또 식은땀이 이제 멈추질 않아가지고 약을 부탁하면서 앞전하고 똑같이 약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잠도 잘 오시고 땀도 멈추었네요. 아니요. 잠이 너무 이제 와가지고 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약을 끊으셨어요? 아니, 약 다 먹었죠. 약 다 먹은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지금요? 네. 한 5, 6개월 그 정도는 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잠이 지금 막 정신을 못 전에 차릴 정도가. 네, 어머니 전에 드시던 약은 이미 5, 6개월 전에 다 드셨네요. 네. 그러면 어머니 한약이나 양약이나 네. 그 약을 드시고 나서 네. 잠이 오시게 해드리는 약을 썼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잠이 오시잖아요. 네. 이건 어머니 그 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처음에 그 약 때문에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머니 몸 상태가 오비이락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머니 그 한약 드실 때 몸 상태가 변화가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기면증이 더 생겼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요, 원장님한테 그 네. 한의원제가 약을 네네. 계속 오랫동안 먹는 단골이에요. 네네.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대추씨 같이 볶아서 뭐 네네. 잠이 잘 오게 하는 그게 많이 들어갔다 그래요. 네, 그래도 어머니 네. 산조인이라는 약재인데 대추 씨앗, 멧대추 씨고 대추 안에 들은 씨앗인데 그걸 볶아서 약으로 씁니다. 그 약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잠도 잘 오게 하는 약인데 그 약이 몸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돼서 소장에서 흡수해서 간에서 몸으로 보내서 머리로 올려서 잠을 잘 오게는 하는데 그 효능을 발휘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장님이 정말 처방을 어머님한테 잘 해주셨고요. 그 처방해준 거를 드셔서 잠도 잘 오게 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의 기면증은 우리가 몸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머리에 어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래도 잠이 많이 쏟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생각은 버리시고요. 그 원장님이 산조인을 많이 쓰셔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증상이 이렇게 지속되실 수 없거든요. 다시 새롭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으세요. 네. 기면증에 그러면 그 대한 잠은- 치료를 다시 그 받으시는 잠 게 오는 맞습니다. 건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없어지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기면증은 어머니 지금 어머니 몸속에 다른 변화가 또 생기고요. 그 이전에 약 때문에 생기신 게 아니고 그 약 드시는 동안 기면증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가 또 그 원장님이 그 당시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릴 때는 그게 맞지만 지금 5, 6개월 지난 상태에서도 어머니가 잠이 쏟아지는 건 어머니 몸 상태에 다른 변화가 생기신 거니까 그 원장님한테 가셔서 다시 진맥을 받아보시고 새롭게 처방을 받아서 약 치료를 하거나 침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우리 야약하고 한약을 겸해서 하는 동네 이웃의 분이 계신데 네. 제가 상담을 했더니 갱년기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죠. 갱년기 그래서 때문에도 내가 그럴 수 나이가 있죠. 이렇게 많은데 갱년기냐니까 아니라고 나이가 많아도 갱년기가 온다고 그래요. 호르몬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네. 생기시면 갱년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갱년기는 아니시되 갱년기 증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다른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우선 그 원장님한테 가셔서 다시 처방 받아서 다시 치료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때 네.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님 윤홍희 원장님 의견 참고하셔서요. 다시 한번 처방 받아보시고요. 혹시나 또 중간중간 궁금하실 때는 저희 건강한 의사로 전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궁금한 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증상 네. 때문에 고민이 있으세요? 종아리하고 허벅지하고 일어났다 앉을 때 당기거든요. 네네. 양쪽이 다 당기시는 거예요? 한쪽만 그러세요? 처음에는 한 달 전에는 좀 네네. 이렇게 장기간 오래 서 있었어요. 예예. 그러다가 오른쪽이 생겼었는데 네네. 지금 현재는 이제 오른쪽은 안 아픈데 한 일주일 전부터 다시 이게 왼쪽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괜찮은데 동네- 이번에 왼쪽이 아프신 거예요? 예, 동네 이제 정형외과 쪽으로 이렇게 다녀오고 물리치료, 약물치료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휴일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뭐 누워 있거나 뭐 앉아 있거나 네네. 이럴 때는 안 아픈데 이제 네네. 일어나서 활동할 때 그리고 이제 앉을 때 이때가 좀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네, 빠른 그래서요. 치료를 받으셨더니 잘 하셨고요. 또 네.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머니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55세요. 55세시고요. 네, 이민정 네. 원장이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런 불편한 건 왼쪽 종아리 뒤쪽으로 당기는 증상 때문에 불편하신 거예요? 네, 종아리 뒤쪽하고 허벅지 뒤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엉치라고 그러나 엉덩이 쪽 이렇게 네, 네. 거기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네, 그럼 허리 쪽까지 통증이 있진 않으세요? 엉치부터 아프신 거예요? 허리는 안 아파요. 네. 그 정형외과에서는 뭐 따로 진단 받으신 건 없으세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뭐 4, 5번 디스크가 이제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진 그 엑스레이 촬영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심하게 좁아진 상태는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때는 뭐
허벅지 이런 데는 안 아프고 허리만 아플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번 경우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발생한 거라 네. 그래서 한번 연락드려봤어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어머니. 일단 어머님 증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네.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네. 엉치부터 해서 허벅지부터 종아리, 심하면 네. 발끝까지 이렇게 신경이 내려가는 아. 통로가 있어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지금 증상들이 딱 그 선을 따라서 엉치부터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이 선을 따라서 불편감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윗부분에 허리가 됐거나 아니면 엉덩이 부분이 됐거나 그 윗부분에 문제가 생기셨을 가능성이 가장 많으신데요. 일주일 전에 어머님이 뭐 무리가 될 만한 일이 있으셨어요? 처음에 한 달 전에 오른쪽 발병됐을 때는 네. 집안에 이제 조금 뭐 도배라든가 이런 거 하느라고 저는 그냥 옆에서 잔심부름 이렇게 하느라고 좀 오래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네. 그때 발병했고 네네. 이번에도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들었어요. 무거운 걸. 네. 그랬더니 증상이 나타나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 허리 디스크가 원래 있으셨다는 거는 허리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리가 약한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허리 숙여서 무거운 물건 드는 거, 그리고 네. 장시간 앉아 있는 거. 이걸 네. 두 가지를 크게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이제 허리 쪽이나 아니면 엉덩이 쪽 근육이나 안쪽에 뭐 디스크에도 문제가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네. 네, 그래서 치료는 이제 그 다리 쪽이나 허벅지 쪽보다는 네. 허리나 엉치 쪽, 그 윗부분에 있는 신경이 처음 시작되는 그 부위를 치료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한의원 쪽을 가보려고 하는데 한의원 네. 쪽에 가도 그럼요, 되나요? 어머니. 한의원에서 많이 치료하고 있는 질환이 뭐 디스크 질환이나 뭐 이상근 증후군이나 하지 쪽으로 이런 증상 생기는데 굉장히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료법으로 얘기 드리면 뭐 대표적으로 추나요법, 그리고 뭐 약침, 봉침요법, 일반 침치료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활용해서 이런 증상을 치료하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네. 한의원에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네, 어머니 꼭 치료 잘 받아보시고요. 또 궁금한 생기시면은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 있으세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예, 예. 일요일 달에요. 네네. 허리 시술을 했어요. 예, 예. 시술을 하고 한 3개월 약을 먹는 도중에 네네. 머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식욕이 떨어지면서 이 음식 냄새가 싫은 거예요. 음식 냄새가 싫어갖고 못 먹고 있다가 어느 네네. 정도 지칠 대로 지쳐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예, 예. 입원해서 한 열흘 동안 검사를 다 했는 결과 병명이 안 나와요. 어머니 수술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술을 받으신 거예요? 시술을요. 네? 시술을 받았어요. 시술 받으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정윤석 원장이 연결해 드릴 텐데요. 어머니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예, 65세요. 65세시고요. 이야기 바로 나눠보세요.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어머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예.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예. 우선은 아마 시술을 받으신 다음에 그 병원 쪽에서 시술 후에 감염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 아마도 이제 소염진 통제 계통의 약들을 많이 처방을 했을 거고요. 예. 그 후에도 이제 그런 계통의 약들을 많이 쓰셨을 텐데 예. 그런 약들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우리 위장관 쪽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 한의학적으로 이제 속이 좀 냉해진다, 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위장관 출혈을 이제 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소화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통은 이제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건 밥을 못 먹겠어요. 음식이 냄새가 싫은 거예요. 그럼요. 이제 우리 위장은 이제 음식물을 소화해서 아래로 내려보내야 되는 기관인데 예.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이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잖아요. 예. 방이 비어야 다음 손님을 받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화를 이미 있는 그런 음식물들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장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고요. 어떻게 하면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신경을 써서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 전화를 드려가지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은 다시 저녁 8시에 인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